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매일 밝은 얼굴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제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 상태가 조금 안 좋고 그렇습니다. 스타리아 사전 계약이 시작이 돼서 이거 빨리 좀 전해드려야 돼서 말씀드리는데, 예상 가격표도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대략적인 재원이나 엔진 스펙, 그리고 뭐 영업 자료 뭐 이런 거 대회비 자료인데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입수가 됐는데 오늘 요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타리아에 관한 가격 뭐 이런 거 구체적인 얘기 바로 들려드릴게요. 미디어 오토. 자, 스타리아 가격표가 공개가 됐는데 3인승 벤이 제일 저렴하죠. 요게 가격이 2,726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디젤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으로 들어간 게 2,726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이 있어요. 디젤 엔진은 가장 비싼 거고 LPG로만 선택을 해도 30만 원이 빠져요. 그리고 자동 변속기 아닌 6단 수동 변속기로 하면은 210만 원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옵션을 다 적용을 하면 240만 원이 빠지죠. 그래서 사실상 가장 저렴한 스타리아는 2,486만 원짜리입니다. 3인승 벤의 LPG 엔진, 그 다음에 6단 수동 변속기,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486만 원부터입니다. 예, 요게 기존의 스타렉스 가장 저렴한 모델이랑 비교하면은 280만 원 정도가 비싸졌어요. 그럼 가장 비싼 스타리아는 얼마일까 찾아봤더니 7인승 최고급 모델 인스퍼레이션, 여기에 가죽 시트, 뭐 보스 오디오, 빌트인 캠, 사륜구동, 듀얼 선루프 이런 거 다 넣으니까 4,680만 원까지 갑니다. 와, 이거 엄청 비싸요. 스타리아가 4,680만 원. 그래도 카니발보다는 싼 거예요. 카니발 하이리무진 말고 그냥 지붕 낮은 거에서 풀옵션까지 가도 5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6천만 원도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 스타리아의 가격 레인지는 상당히 넓죠. 2,486만 원부터 4,680만 원. 상당히 넓습니다. 추후에 그 여러 모델들이 추가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리무진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캠핑카 얘기도 나오고, 그럼 더 비싸지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타리아는 스타렉스의 후속 개념은 아니에요. 스타렉스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차라서 이렇게 가격 레인지가 상당히 넓은 거죠. 이 워낙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가격표도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냥 스타리아 가격표랑 스타리아 라운지 가격표가 있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는 카니발의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급 수요층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냥 스타리아는 스타리아 카고 3벤, 5벤 이렇게 벤 모델이랑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 모델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가격표를 쭉 보시면은요, 기본 적용된 게 상당히 많아요. 충돌 방지 보조, 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그 안전장치들이 대폭 기본 적용이 됐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다. 3벤, 5벤 이런 벤형 모델도 반자율 주행 이런 게 기본 적용이에요. 안전에 대해서 많이 보강이 됐는데 전자석 3전식 안전벨트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좌석에 무릎 에어백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벤형 차들은 이 엔진룸 공간이 좀 짧기 때문에, 뒤에 그 승객석 짐칸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 충돌 같은 거 할 경우 이렇게 좀 밀려 들어와서 운전석에 무릎 공간 같은 데가 좀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에어백이 이렇게 기본으로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스타리아에도 투어러 모델은 뒷바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카고 모델 3벤, 5벤 요 카고 모델은 리프 스프링 방식이나 뭐 토션빔 뭐 요런 거겠죠. 뭐 리프 스프링 방식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벤형 모델은 좀 무거운 짐들 많이 싣기 때문에 이런 거 견디려면은 리프 스프링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확인되지는 않은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투어러 모델 가면은 노란색도 있죠. 노란색은 요거 어린이집, 유치원 요런 거 차인데 컬러 이름이 다이나믹 옐로우예요. 예, 요거 벨로스터 때 나온 컬러라서 컬러 이름이 다이나믹 옐로우예요. 예, 어린이집 차의 다이나믹 옐로우. 이 노란색 페인트가 이 원재료인 이 도료 자체가 좀 비싸서 이 노란색 페인트가 제일 비싸다고 해요. 자, 스타리아 라운지 가격표로 넘어오면요, 이건 좀 가격이 3,6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4,000만 원을 좀 넘어가는 가격표까지 있는데, 등급이 두 가지 등급이에요. 프레스티지와 인스퍼레이션. 이 두 가지 등급이에요. 인스퍼레이션이 고급.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카니발 가격표랑 이렇게 좀 대응을 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카니발은 세 가지 등급. 프레스티지, 노블리스, 시그니처. 이렇게 돼 있는데,
카니발에서 프레스티지와 스타리아 라운지의 프레스티지 요거 동급이 아닙니다. 예, 동급이 아니에요. 카니발의 중간 등급이 노블리스 등급이 이 스타리아 라운지의 프레스티지 요거랑 동급입니다. 예, 그래서 카니발에서의 프레스티지 요게 기본 모델인데 기본 모델부터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되게 좀 높아 보이는데 이게 그냥 기본 모델이에요. 인스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에서 언제나 좀 최고 등급이 대부분 다 인스퍼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캘리그래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정성 들여서 만든 듯한 느낌 들게 캘리그래피 이렇게 돼 있고요. 기아 자동차도 인스퍼레이션 이게 해당되는 게 시그니처라는 트림명이 있어요. 가장 고급 등급이 대부분 시그니처로 되어 있고요. 기아 자동차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캘리그래피처럼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디자인을 좀 더한 게 그래비티라는 트림명이 있죠. 하여튼 가격표는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이 이 가격표 잘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딱히 없어요. 이게 뭐 다른 차에 없던 신기술이 막 들어간 거나 뭐 이런 거 좀 가격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이 가격표는 각자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 자, 스타리아는 골격부터 다르게 나왔죠. 스타렉스는 포터부터 시작된 후륜구동 플랫폼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 모노코크 바디스럽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스타렉스는 밑에 보면은 모노코크 바디라고는 하지만 프레임 같은 게 밑에 골격으로 지지하고 있는 구조예요. 근데 스타리아는 모노코크 바디예요. 진짜 모노코크 바디. 카니발이랑 기본적으로 골격이 같은데 이 골격이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전륜구동차 소나타, 그랜저 이런 데도 다 돌려쓰고 있는 N3 플랫폼 같은 플랫폼입니다. 다 투싼, 산타페, 소렌토 다 N3 플랫폼. 근데 스타렉스는 아무래도 차 크기가 있기 때문에 카니발보다도 휠베이스를 조금 더 늘려서 만들었어요. 카니발의 이 휠베이스가 3m 9cm인데 스타리아는 3275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20cm 가까이 길게 설정해가지고 만들었고 길이도 카니발보다 10cm가 길어요. 그래서 길이가 5255입니다. 카니발은 5155. 기존 스타렉스랑 비교를 하면은 10cm가 길어지고 폭은 7.5cm 길어져서 1995. 그 다음에 높이도 더 높아졌어요. 1990. 그래서 휠베이스는 7.5cm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타렉스보다도 이 스타리아가 좀 더 큰 차인데 이게 유리창이 좀 낮기 때문에 좀 더 귀여워 보이고 좀 작아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골격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후륜구동에서 전륜구동으로 딱 바뀌었기 때문에 엔진도 완전히 새로운 게 들어갔죠. 기존에는 2.5리터 디젤 이런 걸로 후륜구동이었고 뭐 2.4리터 LPG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 다 바뀌었습니다. 2.2리터 디젤 카니발에 쓰는 것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엔진인데 카니발은 이 2.1리터 디젤 엔진이 202마력이거든요. 예, 근데 177마력으로 저속 토크를 강조한 엔진이라고 합니다. 177마력은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202마력에서 177마력으로 내려갔는데 토크는 아직 모르겠어요. 토크는 비슷한 수준이라고는 합니다. 저속 영역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177마력으로 마력은 좀 낮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기존의 스타렉스 연비가 9.7이었는데 스타리아로 넘어오면서 연비는 조금 더 좋아졌어요. 연비가 10.8로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2.5리터 배기량 엔진보다 2.2리터 요 신형 R 엔진 요게 효율이 더 좋은 엔진이죠. LPG 모델도 예전에는 2.4리터 LPG였는데 3.5리터 V6 엔진 LPG가 들어가요. 이게 K8에 들어간 V6 3.5리터 요 엔진이랑 마력도 똑같습니다. 240마력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요. 개인적으로는 스타리아를 산다면 LPG 모델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240마력에 연비는 6.1이라 그래서 연비는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파워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기존에는 159마력이었는데 240마력으로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디젤 엔진보다도 마력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뭐 정숙성도 좋을 거 아니에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PG 엔진이 디젤 엔진보다 30만 원 저렴하고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인데 6단 수동 변속기로 하면은 210만 원이 더 저렴해집니다. 요게 두 개가 다 마이너스 옵션이에요. 자,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천정이 상당히 높아요. 천정이 실내 높이가 150cm 정도 된다고 해요. 골프백을 이렇게 눕혀서 하지 않고 세워서도 실을 수 있어요. 골프백 길이가 보통 13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30cm니까
그래도 위가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막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최대 9인승 모델 이렇게 뭐 접고 그러면은 뭐 10개 가까이도 막 골프백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인승 밴, 5인승 밴, 밴 모델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나오는데 그 7인승은 3열 시트까지 있죠. 둘, 둘, 셋 이렇게 7인승이고 9인승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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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입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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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4열 시트로 되어 있고요. 11인승 시트 배열이 조금 특이해요. 셋, 셋, 둘, 셋입니다. 3열 시트를 두 개만 둔 거는 요 맨 끝에 4열 시트로 들어가는 복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3, 3, 2, 셋 이렇게 해서 11인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트 배열이 조금 특이해요. 7인승은 이렇게 발까지 이렇게 딱 들어 올려주는 리무진 시트,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시트가 들어가고요. 9인승은 2열 시트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위블링 시트에서 2열 시트랑 3열 시트를 마주보게 레이아웃을 딱 잡아놓을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다른 차에는 없는 이런 시트 레이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트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접어놓으면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에어매트를 딱 깔고 차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카니발은 이렇게 시트를 접어서 밑으로 이렇게 딱 넣는 싱킹 시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스타리아에는 싱킹 시트는 없습니다. 자, 디테일을 조금만 보면은 요 헤드램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스타리아에는 벌브식 헤드램프도 있습니다만 그냥 스타리아에도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요.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로 오면은 다 LED 헤드램프. 근데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8개짜리가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는데 이게 다 헤드램프가 아니고 맨 위에 거는 방향지시등입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두 개가 하향등. 그 다음에 맨 밑에 게 상향등이에요. 맨 밑에 게 위로 비추는 상향등. 자, 그리고 스타리아의 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일자로 쫙 들어오는 주간주행등.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일자로 쫙 안 들어옵니다. 낮에는 양쪽으로만 이렇게 들어와요. 주간주행등 쫙 들어오는 거는 헤드램프를 켰을 때만 쫙 일자로 들어옵니다. 이 주간주행등이 여러 가지 법규가 있어요. 주간주행등이 딱 들어왔을 때 가운데 뭐 몇 센치 이상 길이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간주행등만 들어왔을 때는 가운데 건 안 들어오고 양쪽 끝으로만 들어오고요. 헤드램프를 딱 켰을 때는 헤드램프가 요 길이 규정이 있잖아요. 헤드램프도 헤드램프 사이에 몇 센치 이상 길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헤드램프가 딱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간주행등처럼 보이는 요게 일자로 딱 들어와도 되는 거죠. 자, 스타리아 라운지의 이 뒷 테일램프 이게 위에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장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게 빨간색 등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한 2줄 정도가 방향지시등인데 이게 스르륵 스르륵으로 들어오는 방향지시등. 그리고 맨 밑에 한 줄이 후진등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조그맣게 있는 거는 반사판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컬러가 카니발보다 다양해요. 약간 뭐 밤색 같은 것도 있고 파란색 같은 것도 있고 컬러가 좀 더 다양하게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실내 컬러도 카니발보다 다양한데 이 파란색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파란색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계기판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싼이랑 같은 계기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스타리아에는 4.2인치 LCD가 들어간 계기판이 들어갔는데 이 계기판도 바늘이 안 들어가고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이 디지털 숫자식 계기판인 것 같아요. 이게 영업적으로 이게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식인지는 잘 파악은 안 되지만 바늘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계기판 앞에 수납 공간은 이렇게 열리는 식이고 뭐 센터 페시아 뒤에 있는 수납 공간도 이렇게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센터 페시아에 10.25인치 화면 뭐 들어가면 요런 정도 느낌이고 이제 전자식 계기판 이런 것도 스타리아 동호회에 올라간 사진을 저희가 가져와서 썼는데 출처 표시 이렇게 잘 해주세요. 운전석 구석에도 여기 컵홀더가 하나 뚫려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여기 유리창 요거 밑에까지 내려가냐? 밑에까지 안 내려갑니다. 유리창과 만나는 요 벨트 라인에 파워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다 보통 팔을 올려놓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팔걸이가 따로 없고 그냥 요 벨트 라인이 그냥 팔걸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스파이사 사진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테스트 드라이브 하시는 분이 여기 팔을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스파이사 사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가 운전석 유리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보스 스피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는 여기 운전석 위에도 있고 여기 승객석에도 상당히 큰 썬루프가 이렇게 두 개로 열립니다. 그래서 썬루프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은
스타리아 라운지 사시는 분들은 썬루프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 더 자세한 거는 실차 공개되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진 보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드렸더니 실차가 딱 나왔을 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이오닉 때도 보니까 실차 딱 보러 갔는데 예전에다 말씀드렸던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더라고요. 스타리아 실차가 공개되면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